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정확한 국제정세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한국 매체들은 해괴한 뉴스로 도배를 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성관계해라, 푸틴 정부 저출산 해법 파장, 점심시간에 성관계해라, 푸틴에 미친 저출생 해결법 같은 기사들을 뉴시스, 파이낸셜 뉴스, 디지털 타임즈 등이 써댔습니다. 점심시간 성관계에 꽂혔습니다. 데일리안 역시 직장서 쉬는 시간 활용해 성관계라 지시 내린 푸틴, 서울신문도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성관계라, 푸틴이 황당한 요구 왜라면서 크게 써댔습니다. 매일경제는 푸틴 대통령이 어린 아이와 함께 포즈를 취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푸틴에 미친 저출생 해결법이라고 썼습니다. 이 신문은 전 세계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지라는 요구를 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메트로 뉴스위크라는 출처를 언급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과 커피타임을 이용한 성관계를 장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예프게니 셰스토팔로프 러시아 보건부 장관도 직장에서 매우 바쁘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며 휴식 시간에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하루의 절반을 넘어서는 직장인의 경우 언제 임신에 성공하고 아이를 양육하겠냐는 질문에서 비롯된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위크 9월 20일자를 보면 푸틴은 출생률이 떨어짐에 따라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많이 가질 것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뉴스위크는 크렘린 사이트에 있는 제4회 유라시아 여성 포럼 연설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포럼에서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여성을 존중하며 국가 정책은 여성 이익을 위한 국가 행동 전략에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위해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가 제안됐다고 했습니다. 또 여성이 직업적으로 성공하면서도 많은 자녀를 둔 대가족의 중심 인물이자 가정의 수호자로 남을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성관계를 하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위크는 또 주초에 보건장관 예프게니 셰스팔로프를 인용했습니다. 셰스토팔로프는 시민들에게 일하는 날에도 틈이 날 때 자식을 보라고 시민들에게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의 라이칭더 총통이 또다시 중국과 러시아 양국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 자유당에 대해 같은 민주주의 국가끼리 협력해 중국, 러시아 위협에 대처하자고 말했습니다. 라이칭더는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타이완은 세계 민주주의, 평화, 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 경제, 외교 부문에서 합작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권위주의 국가가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있는 만큼 세계 민주주의 국가도 더욱 긴밀하게 합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러시아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라이칭더는 러중을 이간질하려 중국이 제정 러시아 시대 러시아 영역이 된 부분을 중국이 수복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영토 완정을 위해서는 타이완을 복속하려 하지 말고 중국이 블라디보스톡과 연해주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에 타이완도 러시아의 전통 가치관에 반하는 네오리버럴 이데올로기 국가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가치관에서 러시아를 적대하는 47개국 명단인데 여기에 타이완을 집어넣었습니다. 타이완 괄호 열고 끼따에로 표기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령이란 의미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도 포함됐습니다. 싱가포르의 틱톡은 러시아 RT, 스푸트닉의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틱톡은 중국의
도우인에서 갈라져 나온 건데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흔히 틱톡을 중국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싱가포르에 속합니다. 틱톡은 소셜미디어 검열이 심한 미국에서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의 시사평론가 고정량은 라이칭드가 굉장히 뜬금없는 행동을 하면서 러시아, 중국을 동시에 자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도 그런 짓은 안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젤렌스키가 중국에 대해서도 협상을 중재해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고정량 박사는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뭐길래 타이완이 나서서 러시아까지 자극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나마 타이완의 징마오 따이비아오추 경제무역 대표처라도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마저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무역 관계도 키예프보다는 모스크바가 중요한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